일반적으로 준비, 획득, 정제, 라벨링, 검사로 이어지는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이러한 과정은 인공지능 학습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시간과 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가 바로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라벨링을 소홀히 한다면 이어지는 검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수집 혹은 생산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진 속에 무엇이 사람이고 무엇이 자동차인지 식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 오브젝트를 따라 박스를 그려놓고 사람, 자동차, 건물 등의 라벨을 부착하면 무엇이 자동차인지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계학습이 가능해집니다. 프로젝트마다 각기 다른 기준에 맞게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기 위해선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 즉 작업자가 담당하는 작업은 크게 수집과 가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집은 이미지, 영상, 텍스트, 음성 등의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입니다. 디지털 뉴스로 한국어와 영어 병렬 말뭉치를 만들거나 여러 명이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음성을 녹음하거나 손글씨와 인쇄체 등 한글 글자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안저질환과 유방암 등의 질병 진단 이미지를 모으거나 사람의 인체와 자세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작업이 해당되죠. 온라인에서 이미지, 영상, 음성을 다운로드할 경우에 발생할 저작권 문제가 우려된다면 작업자가 작업 화면에서 바로 카메라나 녹음기를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공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는 일종의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어노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노테이션 유형은 데이터 유형과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다양합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의 대표적인 어노테이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운딩은 이미지에서 정해진 대상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박스로 지정해주는 작업으로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자동차 인식이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사진에서 자동차를 박스로 지정해야 하고 자동차가 아닌 대상을 박스 안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박스로 지정한 후에는 해당 대상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태깅 작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포인트 추출은 사람 등 대상의 특정 부위에 점을 찍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는 이미지나 영상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OCR은 인공지능이 글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이미지에서 글자를 바운딩해 텍스트의 방향이 가로인지 세로인지 선택하거나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얼굴 랜드마크는 얼굴의 이목구비 등 주요 부위에 점을 찍는 작업입니다. 가공된 데이터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표정 변화 등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폴리곤은 객체의 불규칙한 경계를 따라 점을 찍는 작업으로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작업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더 정밀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 분석은 사진 속 사람의 표정이 어떤 감정인지 즐거움, 화남, 놀람, 우울함 등의 보기 중에서 어떤 감정인지 태깅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의 대표적인 어노테이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구간 추출은 영상 속의 화자가 특정 대사를 말하거나 특정 동작을 할 때 해당 구간을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구간 추출 후에는 감정을 태깅하거나 음성을 받아쓰는 작업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영상의 바운딩 역시 정해진 대상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박스로 지정해주는 작업으로 지정한 대상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태깅 작업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켈레톤 추출은 사람 등 대상의 특정 부위에 점을 찍는 작업입니다. 관절에 점을 찍으면 인공지능이 움직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대표적인 어노테이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의미 비교는 주어진 여러 개의 문장이 같은 의미인지 아닌지를 태깅하는 작업으로 가공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문장 파악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감정 태깅은 주어진 글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즐거움, 화남, 놀람, 우울함 등의 보기 중에서
어떤 감정인지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키워드 찾기는 주어진 대화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찾는 작업입니다. 가공된 데이터는 챗봇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문장 요약은 주어진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으로, 법률 조항처럼 문장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만약 키워드나 요약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음성 데이터의 대표적인 어노테이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음성 받아쓰기는 주어진 음성을 듣고 들리는 대로 받아쓰는 작업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자동 회의록 작성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자 구분은 주어진 음성과 비교 대상의 음성을 듣고 같은 사람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태깅하는 작업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이처럼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라벨링 방식과 품질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에게 전달되는 작업 가이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작업 가이드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 원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만 작성할 경우 작업자마다 내용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업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상해 설명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대상이 가려졌거나 잘린 경우 등을 비롯해 상식적으로 발생할 것 같지 않은 억지스러운 상황도 포함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가이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작업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이드를 작업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오기나 누락 등의 휴먼 에러가 발생하죠. 특히 인력 운영 방식이 크라우드 소싱일 경우 데이터 품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작업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단기간에 대량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업자의 경력이나 능력이 다양한 데다 도중에 작업자가 바뀌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인력 변동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대부분의 작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작업 가이드를 교육하거나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고 작업자의 업무 태도를 모니터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수하는 검수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검수는 작업자가 제출한 데이터가 가이드에 맞게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라벨링 오류를 발견할 시 작업자에게 재작업을 요청하는 업무입니다. 검수자는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면 통과를, 문제가 있다면 반려를 합니다. 반려 시에는 반려 사유와 재작업해야 할 내용을 메시지로 작성해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장 요약 라벨링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가이드에 요약한 문장은 명사로 끝나야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한 작업자가 문장을 동사로 끝냈다면 검수자는 해당 작업을 반려하고 해당 작업자가 확인할 반려 메시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작업자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을 해서는 안 되며 반려 사유와 재작업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재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된 데이터를 작업자가 재작업하면 검수자는 알맞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재검수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된 건에 대해 정해진 시간 내에 재작업하지 않으면 해당 작업물은 삭제됩니다. 어노테이션 유형이 동일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검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운딩을 예로 들면 박스와 대상 사이에 여백이 없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반면에 박스와 대상 사이에 1에서 2mm 이내에 여백이 있어야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수자는 지난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젝트별 작업 가이드와 검수 가이드를 잘 숙지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검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수자는 작업자 대비 업무 시간이 긴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자는 1인당 참여 가능한 작업 할당량이 정해져 있지만 검수자는 작업 완료된 전체 데이터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긴 업무 시간 동안 실수 없이 작업자의 오류를 발견해야 하는 검수자에게는 성실성, 정확성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됩니다.
작업자가 반려 이유와 재작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전달해야 하고 작업과 검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데이터 비행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수 결과에 따라 작업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므로 검수자는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검수의 정확도는 라벨링의 정확도와 직결됩니다. 또한 라벨링의 정확도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과 직결되고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검수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가 광범위해지면서 투입되는 데이터의 규모 역시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검수에도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검수자들은 검수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수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검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